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자주 들으러 놀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중심가의 높은 빌딩 40층 넓은 회장실에서 정인호는 조용히 만년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죠. 책상 위에는 20장의 편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각의 편지지 위에는 서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지영, 최동훈 모두 이번 학기 새로 선정된 장학생들의 이름이었어요. 김민수 군에게 정인호는 첫 번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써온 손글씨는 이제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실내는 따뜻했어요. 정인호는 각각의 편지마다 장학생들의 사연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몸이 불편한 동생을 돌보고 있었죠. 또 어떤 학생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뻔했다가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무명 장학재단을 설립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짜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인호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거든요. 재단 이사들조차 그가 실질적인 후원자라는 것만 알 뿐 그가 직접 편지를 쓴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정인호는 이 문장을 각각의 편지마다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가 젊었을 때 힘든 시절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인호가 2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지만 그 말은 정인호의 마음속에 평생 남아 있었죠. 특히 사업 초기 어려웠던 시절,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인호는 각 편지마다 다른 내용을 추가로 적었어요. 김민수에게는 공부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라고 써주었습니다. 박지영에게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공부하는 내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적었죠. 최동훈에게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너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정인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으켜 세운 그였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항상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같은 힘을 주고 싶었던 거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시상식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정인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아, 그렇군요. 올해는 특별히 제가 직접 참석하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회장이 갑자기 참석한다고 하니 놀랄만했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해는 달라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감 때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신이 써온 편지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닿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접 그들을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인호는 편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정인호는 다시 편지 쓰기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는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20년 동안 익명으로 도움을 주었던 자신이 처음으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니까요. 물론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정인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장학재단을 만들 때의 마음, 첫 번째 장학생에게 편지를 쓸 때의 떨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이 소중한 의식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이가 몇 살이었더라? 8살이었나요? 이제는 28살이 되었겠네요. 내일이면 그 오랜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써온 편지들이 정말로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작은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빛이 회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2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장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무명 장학생 제20회 대상 시상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쪽에는 아름다운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정인호는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평소에 쓰지 않던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여느 참석자와 다르지 않아 보였죠. 일부러 눈에 띄지 않도록 신경을 썼거든요.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여러 명의 장학생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정인호는 각각의 학생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격려했어요. 어떤 학생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을 보고 있으니 자신이 써온 편지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대상 발표 시간입니다. 올해 무명 장학재단 대상 수상자는 잠시 멈춤이 있었고 장내는 조용해졌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이소민 양입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정인호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대로 올라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소민이 무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인호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4세의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어 깔끔한 인상을 주었어요.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호가 주목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또렷하고 맑았지만 동시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지만 그와 함께 묘한 간절함 같은 것도 엿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호는 왜인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다른 장학생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소민은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감사 인사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눈은 객석을 훑어보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인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긴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정적인 떨림에 가까워 보였어요. 이소미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낡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 메모지는 오랫동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정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정인호의 마음속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 색깔, 그 크기,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이소민의 조심스러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소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메모지만큼은 소중히 잡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펼치면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인호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낡은 메모지가 왠지 낯익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이소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두 손으로 소중히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인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20년간 지켜온 비밀과 관련된 무언가가 지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소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다시 메모지를 내려다봤어요. 그 메모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 끝에 걸터앉게 되었어요. 이소민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그녀가 들고 있는 그 낡은 메모지가 점점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크기, 그 색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어떤 장면과 겹쳐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8살 때 받은 메모입니다. 이소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메모지를 객석을 향해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죠.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인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8살. 그때가 자신이 장학재단을 시작한 첫 해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첫 번째 장학생도 8살의 어린 소녀였어요. 설마 그 아이가.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소민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묻어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낸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정인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소민의 목소리가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장학금과 함께 이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보내준 건지도 몰랐고 왜 저를 도와주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메모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소민은 메모지를 더욱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종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인호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쓴 그 문장이 지금 읽혀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문장,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소중한 문장이 이소민이 메모지의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그 순간 정인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히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이었거든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소중한 문장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 리 없는 오직 자신만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16년째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이소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더해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 때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절망할 때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불안해할 때도 항상 이 문장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정인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심코 쓴 그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 문장 덕분에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소민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쓴 한 줄의 문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소민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이 메모를 써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분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인호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20년 전 그 겨울밤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어린 소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그 문장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는 장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가 오갔어요. 정인호는 행사장 뒤편 조용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소민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20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해가 완전히 기울어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써준 편지가 맞을까? 혹시 비슷한 문장을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문장은 자신만의 특별한 문장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독특한 표현이었거든요. 이소민이 트로피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메모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왔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인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잠시만요, 이소민 양.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이니까요. 이소민이 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정인호를 처음 보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인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체를 밝히면 그녀가 놀랄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기에는 이미 마음이 급해져 있었어요.
방금 무대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메모 이야기 말입니다. 정인호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소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잠시 멈췄어요. 혹시 그 메모지 뒷면을 한번 봐도 될까요? 이소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뒷면요? 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한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메모지 뒷면을 보자고 하니 이상하게 여길만 했죠. 정인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때가 왔어요. 혹시 거기에 검은 잉크 얼룩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소민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메모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메모지 뒷면 오른쪽 구석에는 작은 검은 잉크 얼룩이 있었습니다. 마치 만년필에서 잉크가 살짝 번진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동그란 모양의 작은 꼬리가 달린 형태였죠. 이소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건 정말 작은 얼룩이라 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정인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글을 쓸 때 만년펜에서 잉크가 살짝 번졌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죠. 그때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쓸까 고민했지만 이미 마음을 담아 쓴 글이라 그대로 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소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트로피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6년 동안 궁금해했던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입니다.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인호입니다. 무명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지난 20년간 당신을 포함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며 이소민의 눈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제가 도움을 준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이소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학생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8살 때 저는 막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연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도움을 준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정인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감사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이소민의 질문에는 그동안 쌓여온 궁금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정인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는 그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정인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써온 편지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소민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글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문장,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말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렸거든요. 그 문장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정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만큼은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같은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압축된 듯한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정인호는 평생 잊지 못할 이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고, 이소민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을 드디어 만났다는 감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소민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인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세요?
제 편지를 써주신 그분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마치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8살이었을 때 저는 36살이었어요. 장학재단을 막 시작했을 때였죠. 정인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감사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에는 작은 딸이 매일 그 메모를 읽으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써 있었어요. 이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드렸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정인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그 메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매일 읽으면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중얼거린다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딸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구나. 이소민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놀라워했어요. 그때부터 줄곧 저희를 도와주신 거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그녀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었어요. 정인호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매년 성적표를 받아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전교 3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소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아세요? 정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당신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이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도 축하해 주셨나요? 정인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추억에 잠겼어요. 당연하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축하하는 마음으로 샴페인을 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소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한 문장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해낸 일이에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소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다니요? 왜요? 정인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20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닿았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인호의 목소리가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리고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칭찬받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소민은 그제야 정인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쓴 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정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문장이 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소민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버텼어요.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누가 이런 따뜻한 말을 써주셨을까 궁금했어요. 정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에서야 알겠어요. 이소민은 조심스럽게 정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인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벅찼거든요. 시상식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인호는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었고 글씨 하나하나에 더 많은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마치 각각의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소민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정인호의 마음은 어떤 상을 받을 때보다도 기뻤거든요. 편지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여져 있었고 곳곳에 진심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소민은 편지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문장을 16년 동안 암송하면서 자랐습니다. 편지의 한 구절이 정인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문장을 써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그 희망의 씨앗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정인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새로운 장학금 수혜자에게 보낼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올해 새로 선정된 10명의 학생들, 그들 각각에게 개별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쓰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써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각각의 사연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그에 맞는 격려를 써주고 있었거든요. 이소민을 통해 깨달은 것이었어요. 한 문장, 한 글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요. 김지훈 군에게 정인호는 새로운 편지를 시작했어요. 김지훈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고 지훈이는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정인호는 그 문장을 쓰면서 이소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매년 써오던 그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문장이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소민을 통해 확인한 그 문장의 힘을 믿고 더욱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격려도 덧붙였어요. 다음은 박소영이라는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소영이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너의 장애는 내가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야. 너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확신해. 문득 정인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빌딩들 사이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자신도 72살이 되겠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소민 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뵙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잠시 멈췄어요.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도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인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보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학재단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비서실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신가요? 이소민 양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아마도 장학생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편집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인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인호는 다시 편지 쓰기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그는 이소민의 말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그녀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문장을 써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민호 군에게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정인호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작은 메모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 문장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길 바란다. 마이너스 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사람보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인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수많은 편지들 중에서 오늘 쓴 편지들이 가장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이소민은 약속했던 대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서울 외곽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메모지를 지갑에서 꺼내 읽곤 했습니다. 이제는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래졌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이소민은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들, 때로는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특히 12살인 민준이는 이소민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실직 상태였고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종종 나 같은 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이소민은 정인호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이소민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이 너한테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이소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소민은 지갑에서 그 낡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걸 보렴. 이 종이가 얼마나 낡았는지 봐. 완전 너덜너덜하네요. 뭐가 적혀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이소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와 같은 나이였을 때 받은 편지야. 그때 우리 집도 지금 너희 집처럼 어려웠어. 아빠는 사업에 실패하셨고 엄마는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지. 민준이의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선생님도 저처럼. 그래. 나도 너처럼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편지를 받았지.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냐? 이소민은 민준이에게 메모지를 보여주며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민준이는 그 문장을 곱씹어보는 듯 가만히 있었어요. 이 한 문장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버텼거든. 그리고 지금은 민준이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민준이는 메모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글을 써준 사람은 누구예요? 이소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고 알고 있니? 그분이 지금도 많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계셔. 그때 이소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인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센터에 방문해도 될까요? 아이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고 싶어요. 이소민은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정인호는 약속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어른의 방문에 어색해했지만 정인호의 부드러운 미소와 친근한 말투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인호라고 해요. 정인호는 아이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편지를 써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준이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정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정인호는 가방에서 예쁜 편지지와 만년필을 꺼냈어요. 민준이부터 시작할까요? 정인호는 민준이를 불러 자신 옆에 앉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민준이는 조금 움츠러들며 대답했어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민준이 나이 때는 꿈이 뭔지 몰랐거든요. 정인호는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분명히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정인호의 손끝에서 따뜻한 글씨들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민준이에게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지금은 꿈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 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천천히 찾아가는 거거든.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어. 민준이는 정인호가 쓰는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으며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정인호는 민준이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이소민 선생님처럼 민준이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날 정인호는 센터의 모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개별적인 메시지를 담아서요. 어떤 아이에게는 용기를, 어떤 아이에게는 위로를, 또 어떤 아이에게는 꿈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센터를 떠나면서 정인호는 이소민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편지를 써주는 일 말이에요. 이소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소민 씨, 정인호는 잠시 멈추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일이에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말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소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들이 더 많은 곳에 심어지고 있고요. 그 후로 정인호는 정기적으로 여러 센터와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만나는 멘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소민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민준이가 이소민을 찾아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준이는 키도 훌쩍 자랐고 눈빛도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민준이는 기쁜 표정으로 합격증을 보여주었어요. 사회복지학과예요. 선생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소민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너도 알지?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말해줄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라고요. 그 순간 이소민은 느꼈습니다. 정인호가 심어준 작은 씨앗이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숲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요. 어느 조용한 저녁, 정인호는 여전히 회장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76살이 된 그이지만 편지 쓰는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장학생들의 명단이 놓여 있었고 그는 각각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하늘 양에게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 그는 그 문장을 쓰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의 편지를 읽으며 용기를 얻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용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어요. 선행의 씨앗은 이렇게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인호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제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빛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인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주신 그 문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이렇게 선행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정인호에서 이소민으로, 이소민에서 민준이로, 그리고 민준이에서 또 다른 누군가로 끝없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정인호는 이제 8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무명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이소민이 있었죠. 그녀는 이제 재단의 사무총장이 되어 정인호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의 편지 나누기 캠페인이었어요. 그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후원자가 되어 새로운 장학생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민준이가 제안한 것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민준이는 이제 26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따뜻한 편지를 잊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어려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캠페인 발표회 당일 호텔 컨벤션홀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수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인호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30년 전 저는 작은 편지 한 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인호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그곳에는 이소민이 앉아 있었고 민준이도 있었으며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인호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무대 옆에서 이소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이소민은 무대로 올라와 정인호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인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작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그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정인호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그들의 근황과 꿈, 그리고 정인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편지들은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소민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모두 선생님의 편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인호는 편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눈물을 참기 어려워했어요. 어떤 편지에는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는 이제 저도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도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을 매일 해주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이소민이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시작하신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어요.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입니다. 10년 전에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웠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하늘은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저는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매일 말해줘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거라라고요. 그녀의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된 사람, 선생님이 된 사람, 사업가가 된 사람, 예술가가 된 사람, 모두가 정인호의 편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인호는 무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숲에서 자란 나무들이 다시 새로운 씨앗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인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행사가 끝난 후 정인호와 이소민 그리고 민준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이소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워낙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요. 정인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민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시작해 주신 일을 계속 이어가겠어요. 그날 밤 정인호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내가 쓴 작은 편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이제 그들이 모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그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인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인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그 씨앗들은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따뜻한 편지가 전해질 것이고 그 편지를 통해 그들도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인호가 꿈꿔왔던 세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세상 말이에요.